저 하정우를 키워준 제 고향 북구를 위해 제 모든 역량과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재수 참 잘했다. 재수만큼만 해라. 격려라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이 발전의 흐름을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절박한 당부로 그리고 숙제로 들립니다. 사상구 사람이면서 선거용으로 북구 사람인 척 포장하는 후보에게 우리 북구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북구 출신으로 북구를 가장 잘 아는 후보, 저 박민식이 북구의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적임자입니다. 박민식 후보는 하정우 후보의 출생지를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 하정우 후보는 북구가 고향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결국 북구를 방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공격을 펼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정쟁을 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동안 북구는 자연스럽게 방치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북구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럼 하정우 후보는 지면 민주당과 함께 북구를 방치할 생각인 겁니까? 기본적인 공적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생각이에요. 20년간 여당도 해봤고 야당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구는 제대로 된 큰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될 겁니다. 들으셨죠? 하정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아마 정부와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와 싸우는 동안 부산 북구는 방치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친 거고요. 자, 그러자 한동훈 후보 자신은 지더라도 북구에 남을 거다. 무슨 애 같은 생각이냐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 마치 한자리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근데 사실은 지역 발전론 있잖아요. 지금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가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국회에 가서 지금 정부 여당이랑 싸우겠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을 따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려고 해도 최소 법안 발의하려면은 10인 이상이 모여야 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10인 모을 수 있습니까?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냥 지역 발전론 말고 뭐 지금 보수 재건 이야기 많이 하고 있으니 내가 보수에서 건전한 보수 만들겠다 이렇게 그냥 선거 전략을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지만 바로 직전에 청와대 AI 수석으로서 어쨌든 국정 운영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후보야말로 부산 북구갑의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야기하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후보는 하정우 후보다 이렇게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근거가 박약한 주장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부산 북구갑에서 보궐선거 당선되면 언제까지고 계속 무소속이겠습니까? 네. 본인도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힘에 돌아가겠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선이 됐을 때는 정치적 힘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구도상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원 10명 어떻게 모으냐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배달 앱 수수료 상한에 관해서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 발의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하정우 후보의 주장은 굉장히 자기 모순이 커요. 본인이 입버릇처럼 전재수 후보의 후배라고 주장하는데 물론 저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됐을 때 본인의 지역구였던 북구를 예산 안 주고 사업 안 하고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이 지점도 아울러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언권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여선홍 대변인과 송영훈 대변인 둘만 지금 대립을 하는 식으로 구도가 돼서 제가 다양하게 다시 발언권을 섞어 보겠습니다. 자, 박민식 후보도 역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부산을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두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
끝까지 싸워라. 이길 것이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데 이겨야지. 반드시 이긴다. 이게 거의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2번, 3번 말씀을 하셨어요. 끼워주지도 않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고개 기울이면서 하시는, 사진 한번 박아보려고 하시는 한 분의 말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해석하고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구 선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곳에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민식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를 응원한 거다라면서 이 발언을 한 내용을 두고 한동훈 후보가 그게 무슨 소리냐, 끼워주지도 않는데 가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와서 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네,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국민의힘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나쁜 사람이라 이제 표현한 것에, 악한 사람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네. 아마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민주당에 조금 더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천 계양을 해서 재선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을의 재정 자립도가 10% 초반, 한 12%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재선이나 했었었고 보훈부 장관까지 했던 인물로서 내가 이 지역의 선한 사람이고 이 지역 구민들을 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